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2월 25일 금요일 뉴욕 3대 지수는 이틀 연속 급등했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 800포인트 이상 급등을 하면서 2020년 말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루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는 전장 대비 2.51%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2.24% 급등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64% 급등 마감했습니다. 네, 업종별로도 전 업종이 고르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한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네, 주요 종목 가운데서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상승했고요. 조금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는 테슬라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월가의 공포 지수로 불리는 CBOE 변동성 지수는 전일 대비 9% 급락하면서 27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우선 우크라이나 이슈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쟁이 이미 발발한 상황에서 이날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긴장이 조금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러시아 측에서 우크라이나에 협상에 열려 있다는 뜻을 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에게 이제 항복을 할 것을 사실상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푸틴 대통령의 요구에 응해서 저항을 끝내고 또 무기를 내려놓는다면 언제든지 회담할 준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러시아에서 뭐 대화의 의지를 나타내긴 했고요. 여전히 이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어쨌든 이 두 나라의 갈등 완전히 이제 답이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뭐 대화는 해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완화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항복을 할 경우에는 군사적인 충돌이 시장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종료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소식에 이제 어제 너무나도 시장에 극도의 위험 회피 심리가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되돌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식시장 대표적인 위험 자산도 이제 큰 폭으로 반등을 했고 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도 위험 회피 심리가 조금 수그러들면서 가상화폐도 10%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장중에 11% 급등을 했고 이더리움도 13% 올랐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온스당 1960달러까지 오르면서 매우 급등했던 안전 피난처인 금의 가격도 이제 소폭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2020년 말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루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거의 1년 반 정도 만에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가장 많이 뛰어오른 모습인데요. 네, 아무래도 그 주가가 너무나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과매도권에 있다. 그리고 또 많은 종목들이 매력적인 매수 레벨에 있다는 인식이 이제 투자자들을 크게 고무한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 멘트인데요. 다시 이제 투자자들이 시장으로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we were in an oversold condition.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반등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제 우크라이나 위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overreaction, 조금 과도하게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한 면이 없지 않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제 찰스 슈왑의 수석 주식 전략가는 이제 시장에 약간 케이오스는 아직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there's clarity on sanctions. 그러니까 미국 그리고 서방 국가들이 지금 러시아에 부과하고 있는 제재가 이제 경제 전반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것에 관련한 명확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위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가가 이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오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어쩌면 유가가 이제 배럴당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유가가 이제 당분간 12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엄격하게 러시아에게 향한 제재를 경제 제재 수준으로 제한을 시키고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확장을 시키지는 않으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안도감을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말하죠. 또 다른 전문가인데요. 이제 지금은 headline driven market, 그러니까 무조건 거의 이제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어떤 일종의 resolution이라고 하면 조금
갈등이 완화되는 국면을 보이면서 다시 이제 시장은 연준의 포커스를 다시 둘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큰 지정학적 위기가 뭐 전쟁은 지금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금융시장의 측면에서는 큰 고비를 넘어간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뭐, 톰 리 펀드 스트랩 공동 창립자죠. 굉장히 이제 월가의 강세론자로 유명한 인물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buy the invasion이라는 문구를 썼습니다. 이제 침공에 매수하라라는 얘기인데요. 참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어쨌든 높은 불확실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만큼 침공 뉴스에 이제 다시 주식을 매수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톰 리는 이제 이날 오늘 월가의 공포지수인 빅스를 가지고도 이제 지금 주식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랠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어제 장중에 그 CBOE 변동성 지수,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CBOE 변동성 지수가 37까지 치솟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올랐다가 다시 30 레벨로 급격하게 내렸는데, 이 현상을 보면서 톰 리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극도의 자산 선호 심리가 너무나도 이제 높아져서 위험을 회피하려는 이 심리가 너무나도 시장에서 강해진 나머지 투자자들이 a sign of exhaustion 그거에 굉장히 지쳐버려서 오히려 반대급부로 이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를 역사적으로 좀 보면은 빅스 지수가 이런 식으로 크게 출렁인 다음에 보통 그 다음 한 달 동안 S&P 500 지수는 1.3%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변동성이 이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겠죠. 네, 이제 계속해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분석입니다. 우선 이제 골드만삭스는 이제 이번 갈등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시장은 유럽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견조할 것이라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생각이 됐고요.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제 equity markets, 주식 시장은 already priced in slower growth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하자면 이제 주식 전쟁으로 인해서 좀 경제가 전반적으로 후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주식 시장이 상당히 반영을 해 놓았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성장이 어느 정도 moderation, 조금 주춤해지는 것은 has already been priced.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이 지금의 주식 강세장, 마켓, 지금의 주식 강세장이 완전히 이제 derail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선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의 심리가 약세로 치우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폭의 성장률 둔화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지표로 보기에는 아직 경제 성장세는 견조하고 주식시장을 뒷받침한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또 중요한 경제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연준이 중시하는 지표인 PCE 가격 지수가 나왔습니다. 연준이 가장 주요하게 보는 물가 지수죠. 네, 1월 근원 PCE,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5.2%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1983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제 최근에 다른 지표와 비슷하게 40년 만에 최고치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전월 동기 대비로도 근원 PCE가 0.5% 상승하면서 이제 40년 만에 최고치를 유지했는데요. 이 지표에서 약간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개인 소비가 이제 전월 대비 2.1% 증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비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 소비는 인플레이션과 또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서 감소세를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의미인데요. 소비는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 동력의 3분의 1, 그러니까 30%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경제 지표입니다. 이제 소비가 반등했다는 이제 소식이 조금 투자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었고요. 네, 이제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이 사람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전반적으로 실물 경제는 appears to be in a stronger health, 더 지금 건강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보다 더 건강해 보이고 이로 인해서 연준이 이제 계획을 했었던 금리 인상을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할 것이다. 3월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 및
일련의 사태로 50bp 인상은 조금 테이블에서 옵션에서 없어진 상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날 역시 발표된 내구재 수주, 1월 내구재 수주도 전월 대비 43억 달러 늘어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제 참 경제 지표라는 것이 뭐 매번 다르게 해석이 되죠. 이제 물가 지표는 또 예전과 똑같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아무런 시장에 이슈가 없었을 때, 또 시장이 연준의 초미에 관심을 두고 있었을 때는 이 40년 만에 최고 물가라는 것이 주식 시장을 크게 이제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었지만, 지금처럼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지정학적 매우 큰 외부적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물가 가운데서도 소비자들이 이제 많은 소비를 이어갔다는 점이 오히려 안도 랠리로 해석이 되면서 이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지금도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큰 산을 어느 정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이 2월 25일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뉴욕 시간으로는 2월의 마지막 영업일이 되게 되는데요. 또 3월부터는 또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다시 연준의 긴축 정책으로 시장의 포커스가 조금 옮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증언과 또 이제 2월 고용 지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장의 포커스가 지정학적 갈등에서 다시 연준으로 한 번 더 옮겨가는 흐름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